자,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이 이제 중간고사 전에 마지막 시간인데요. 중간고사는 다음 주 월요일경에 제가 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너무 빠른가요? 네. 어, 빨리 개시를 해서 여러분이 이제 제출할 수 있는 날짜를 좀 길게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경에 게시를 해서 뭐한 토요일 정도에 토요일까지 제출하도록 기간을 잡아놓고, 네, 그 제출하신 날짜들을 보내주신 레포트를 제가 확인을 해서 점수를 드리도록 하지요. 뭐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제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과제 게시판에 제출해 주시면 거기 있는 내용들을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시간 보도록 하죠. 네 번째 시간에는 어, 네, 책의 진도 부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좀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할 것 같은데요. 네,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을 쭉 같이 보면서 나머지 어, 책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도 오늘로서 이제 8주가 흘러가고요. 다음 주면 이제 9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하고요. 이제 10주차부터는 이제 책의 진도를 쫓아가려고 합니다. 책의 진도는 14장부터이고요. 14장이 이제 인자 전달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중간쯤부터는 이제 가변 인자를 가지고 있는 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그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이드 포인터와 동적 메모리 할당, 그 다음에 파일 처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책으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충실히 다루는 쪽으로 나머지 학기들을 진도를 해 가려고 하니까 책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의 내용 위주로 나갈 테니 책을 함께 보는 일들을 수업 시간에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책 14장에는 함수의 인자 전달 방법에 대한 얘기부터 나옵니다. 물론 이제 뭐 포인터 뭐 이런 얘기들로 제목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그 얘기가 인자 전달 방법부터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함수의 인자 전달 방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값에 의한 전달과 참조에 의한 전달. 책에서는 참조에 의한 전달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앞쪽에서 이제 포인터에 의한 전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었죠. 자, 값에 의한 전달은 말 그대로 함수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이제 값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값을 전달할 때 변수에 있는 값을 복사해서 매개 변수로 전달하는, 아니면 상수를 그 자체로 집어넣어서 그 상수가 복사되어져서 전달되어지는 형태로 볼 수 있고요. 참조에 의한 전달은 어, 이미 생성된 변수나 배열의 주소를 우리가 호출할 곳으로 호출되어지는 그 함수 쪽으로 어, 주소를 전달해 줘서 이미 만들어진 지금 처리되어지고 있는 함수에서 이미 만들어진 변수나 배열 이런 것들을 호출되어진 함수 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가 참조에 의한 전달, 콜 바이 레퍼런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콜 바이 밸류와 콜 바이 레퍼런스를 비교할 때 단순히 주소가 넘어가느냐 아니면 값이 넘어가느냐 차이로 구분하시면 문제가 어,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포인터가 왔다 갔다 하는지로 구분하면 문제가 좀 생기고요. 어, 함수를 호출하는 쪽과 호출받는 쪽,
즉 함수의 호출 부분과 함수의 정의 부분에서 어, 레벨 차이가 생겨야 합니다. 레벨 차이. 한쪽에서는 주소를 전제도록 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그 주소에 맞는 포인터 변수가 생성되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함수의 호출 부분에서는 변수의 이름이 들어갈 때 변수 이름 앞에 앰퍼샌드에서 그 변수의 주소를 구해서 전달되어줘야 하고요. 함수를 정의하는 쪽에서는 포인터 변수가 있어야 하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 함수의 호출 부분에서 포인터 변수 안에 들어있는 주소를 전달하고 함수를 이제 매개 변수를 전달받는 쪽에 함수의 정의 부분에서 똑같은 형태의 포인터 변수가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어, 인트형 포인터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인트형 포인터 변수가 받는다. 그러면 그냥 똑같이 주소를 복사해서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레벨 차이가 있어야 한다. 만약에 이쪽 함수를 호출하는 쪽에서 어, 포인터 변수에 들어있는 주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구해서 전달을 해주면 저쪽에서는 이중 포인터 변수가 준비하고 있다가 그 주소를 저장하는.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냥 포인터 변수의 주소, 반대쪽에서는 이중 포인터 변수, 또 호출하는 쪽에서는 일반 변수의 주소, 받는 쪽에서는 포인터 변수. 이렇게 레벨 차이가 생겨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책의 14-1번 예제, 값에 의한 전달 예제를 보도록 하죠. 뭐 금방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라인에 샵 인클루드 있고요. 6번 라인에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4번 라인에는 increase라고 하는 함수의 선언이 있죠. 함수 부분에서 선언에 대한 얘기는 했으니까 네,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라인에 int amount에다가 10 이렇게 해서 초기값 주었고요. 어, 10번 라인에 increase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amount하고 20의 값을 넣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16번 라인에서 amount에 들어있는 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int origin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받고 있고요. 그러면 amount에 들어있는 10이 복사되어져서 origin에 전달되어집니다. 자, 복사라는 말을 굳이 넣는 이유는 amount의 값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mount의 값이 있고 그 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오리진에다가 집어넣고 해서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은 값을 역시 복사해서 increment라는 변수에다가 전달하게 됩니다. 18번 라인에서 오리진에다가 인크리먼트를 더해서 다시 오리진에다가 집어넣으면 오리진의 값은 30이 되죠. 자, 16번 라인에서 만들어진 오리진이라는 변수는 매개 변수입니다. 즉 얘는 지역 변수인 거죠. 이 increase라고 하는 함수에서만 사용되는 지역 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뭐 30이 되고 40이 되고 하더라도 이 오리진 변수는 메인 함수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죠. 메인 함수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고 난 다음에 19번 라인의 중괄호 닫고를 만나서 11번 라인으로 다시 되돌아온 후에 어마운트라는 애를 출력하게 되면 어마운트는 원래 10이 들어 있었죠. 그래서 10이 출력됩니다. 여러분 뭐 앞쪽에서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하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정도의 문제는 거의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죠. 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참조에 의한 전달 예제입니다. 14-2번 예제이고요. 2번 라인에 샵 클로드 있고요. 4번 라인 똑같이 함수의 선언이 있네요. 그런데 이 함수의 첫 번째 변수가 포인터 변수로
정의되어져 있는 게 좀 차이점이 있고요. 6번 라인에 메인 함수 있고 8번 라인에 int amount에서 10 이렇게 줬습니다. 자, 10번 라인에서 increase 함수로 추하는데 amount의 주소를 구해서 던져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함수의 인자 전달 방법 중에 참조에 의한 전달 방법은 10번 라인에 amount의 주소, 다시 얘기하면 int형 변수의 주소를 구해서 던져주고 16번 라인에서 그 주소를 전달받을 때 포인터 변수, 이렇게 하나는 그냥 int형 변수의 주소, 또 하나는 포인터 변수, 이렇게 둘의 레벨 차이가 좀 생겨야 이게 참조에 의한 전달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레벨 차이 중요하게 잘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10번 라인에 20은 인크리먼트라고 그냥 전달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19번 라인에서 별 오리진 이렇게 했죠. 별 오리진. 여러분 포인터를 우리 같이 배우면서 별은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어디 어디로 가보자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오리진 변수에는 누구의 주소가 있어요? 네, 메인 함수의 amount의 주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amount로 가보자가 되는 거고요. amount에 가봤더니 거기에는 10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10과 인크리먼트의 복사돼서 전달되어 온 20을 더한 다음에 네, 어마운트로 다시 가서 그 값을 어마운트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어마운트에는 원래는 10이 들어있다가 30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11번 라인에서 어마운트를 출력하면 30이 출력되도록 출력되겠죠. 자, 이렇게 참조에 의한 전달 방법에는 레벨 차이가 생겨야 한다. 지금은 뭐 당연히 이게 참조에 의한 방법이지 이렇게 바로 찾아내실 수 있지만 이거를 한쪽에는 포인터 변수, 또 한쪽도 역시 별 오리진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9번 라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int 별 p 이렇게 해놓고 p에다가는 ampersand amount 이렇게 준 거죠. 그리고 10번 라인에서 ampersand를 쓰지 않고 바로 그냥 p를 주는 겁니다. p에는 amount의 주소가 들어있으니까 그 주소를 오리진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p에 들어있는 값과 오리진에 전달되어지는 값이 똑같은 형태로 그냥 복사만 돼서 전달되는 거예요. 주소가 날아가긴 하지만 얘는 네, 참조에 의한 전달이 아니고 값에 의한 전달이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은 주소 레벨 차이가 생겨야 된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배열의 전달입니다. 배열의 전달 여러분 이미 잘 하셔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역시 정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배열을 전달할 때는 이름으로 전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배열의 이름으로 전달한다. 이건 모두 다 공식처럼 외우시면 안 되긴 합니다. 여러분, 배열을 전달할 때 일부만 또 전달할 수 있잖아요. 0번 방부터 다 전달하는 게 아니고, 뭐, 나는 2번 방부터 전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2번 방의 주소부터 던져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받는 쪽에서는 거기가 0번 방인 줄 알고 전달을 받게 되고 거기서부터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배열의 이름으로 전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배열의 이름을 전달하는 것은 배열의 이름이 0번 방 주소이니까 네, 주소를 전달하는 것이고 전달받는 함수에서는 주소가 넘어오니까 그 배열의 데이터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서 그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면 될 겁니다. 자, 근데 전달받는 함수 쪽에서 매개 변수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예를 들어서 나와 있는데요. 책에서 나와 있는 경우를 그대로 쓰면 리턴형이 더블이고 함수의 이름은 sum인 상태에서 매개 변수를 더블 ARY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ARY가 ARY가 함수를 호출하는 쪽에서 배열에 주소가 넘어온다 라는 경우인 거죠. 자, ARY는 그러면 포인터 변수인 거예요. 포인터 변수. 그런데 포인터 변수에 뭐를 붙여서 인덱스를 붙여서
배열처럼 쓸 거야라고 표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 결과적으로 이렇게 ARY 뒤에 비어 있는 인덱스를 써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배열이 넘어오면 ARY 뒤에 배열의 이름 뒤에 비어 있는 인덱스를 쓰면 땡이야. 이렇게 공식처럼 외우시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는 원래 포인터 변수가 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포인터 변수는 여러분 선언할 때 별을 이용해서 아스테리스크를 이용해서 선언되어지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설명 보시면 더블 ARY 비어있는 인덱스는 ARY는 원래 포인터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배열의 형태로 선언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배열의 형태로 사용되어질 거야 라는 의미로 네, 포인터 변수와 배열의 이름은 서로 상대방인 척 한다 라고 했으니까 포인터 변수가 배열인 척 한다 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것이죠. 비어있는 인덱스로.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더블 ARY 비어있는 인덱스는 무엇과 똑같으냐 하면 원래는 더블 별 ARY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쓸 수 있어야 한다.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분들은 비어있는 인덱스로 써도 무방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원래 어떻게 써야 되는지, 원래 어떤 변수인지 정확하게 알고 이제 변경된 형태로 지금 책에 나와 있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전혀 헷갈릴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배열의 전달 예제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예제이고요. 14-3번입니다. 14-3번. 네, 보도록 합시다. 2번 라인에 샵 인클루드 있고요. 4번 라인에 샵 디파인으로 어레이 사이즈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라인에 더블 썸이라는 함수가 선언되어져 있고요. 7번 라인에 메인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라인에 더블 데이터 이렇게 해서 초입값을 어, 5개 주고 있습니다. 초입값을 줄 때는 배열의 크기를 생략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13번 라인의 포문에다가 i가 0부터 시작해서 배열 사이즈까지 5까지 네, 증가해 가서 어, 출력하고 있습니다. 14번 라인에서 출력하고 있죠. 5.1 형태로 출력하고 있죠. 그러면 %f의 원래 디폴트 값은 소수점 이하가 6자리까지 나오는 게 디폴트인데 5.1 이렇게 해서 총 5자리 중에 소수점 이하나 한 자리만 나타내라 이렇게 처리를 했으니까 네, 적당한 거리를 두고 2.3, 3.4 이렇게 출력이 쭉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라인에서 puts 이렇게 해가지고 비어있는 값을 아무것도 없는 거를 출력을 하고 네, 역 슬래시 n을 puts 형태로 한 번 더 출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puts 함수의 특징은 제일 마지막에 비어있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역 슬래시 n으로 엔터로 인식해서 네, 줄바꿈도 하나 들어간다라는 게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18번 라인에 printf에서 합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고 역시 5.1 f로 출력을 하는데요. 네, 뭐를 출력하냐면 sum을 호출하고 sum에 갔다 돌아온 결과를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자, 매기 변수 보면 10번 라인에서 배열을 만들어놨는데 배열의 이름 데이터라고 주었고 그다음에 매크로 상수 어레이 사이즈를 여기다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열의 이름과 다시 얘기하면 배열의 0번방 주소와 어레이 사이즈를 한꺼번에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앞쪽에 설명을 좀 안 했는데, 배열을 전달할 때, 이제 배열을 받는 쪽 함수에서는 우리가 이제 같은 코드를 짜고 있기 때문에 같은 파일에서
A 함수도 짜고 B 함수도 짜고 여기 지금 내용에서 보면 메인 함수도 짜고 뭐 sum 함수도 짜고 이렇게 둘 다 한 사람이 다 이게 코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데이터 배열은 사이즈 5지 뭐 이렇게 어 바로 알 수 있지만 만약에 커다란 프로그램을 여러 명이서 코딩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메인 함수는 내가 짜고 뭐 sum 함수는 내 친구가 짜고 이렇게 된다면 어 값을 전달해 줄 때 "데이터 내가 전달해 줄 거야. 데이터라는 배열 전달해 줄 거야. 네가 포인터 변수를 받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나간다면 이 배열이 몇 개짜리 배열이 오는지 어디까지 반복을 해서 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지 잘 이제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열을 전달할 때에는 "배열의 사이즈도 함께 전달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18번 라인에서 어레이 사이즈도 같이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sum이라는 함수로 점프를 해서 여기에 더블 ARY에 비어 있는 인덱스 이렇게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 ARY는 원래는 더블 형태의 포인터 변수인데 포인터 변수를 배열 형태로 쓸 거야라는 의미로 뒤에 인덱스 비어있는 인덱스를 써서 줬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포인터 변수와 배열의 이름과의 관계 서로 상대방인 척한다 라고 했으니까 별을 인덱스로 옮겨갔다라고 보시면 생각하시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레이 사이즈 5는 n이라는 변수에 인트형 변수에 받아내고 있죠. 자, 그다음에 26번 라인에서 토탈이라는 변수에 0.0 초이값 주었고요. 27번 라인에서 편하게 i에다가 n까지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편하게라고 굳이 쓴 이유는 어레이 사이즈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인 거죠. 고민하지 않고 n까지로 반복을 해가면 되는 거예요. 28번 라인에서 토탈에다가 ary의 포인터 변수에 인덱스를 붙여서 배열인 것처럼 쓰고 있죠. 이게 포인터의 강력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라는 배열에 들어있는 값들을 쭉 접근해서 하나씩 토탈에다가 모두 다 누적해서 더하고 있습니다. 그 누적해서 더한 값을 30번 라인에서 토탈로 리턴해주고 있고 그 리턴되어지는 값이 18번 라인에 썸함수 호출하는 곳으로 전달되게 돌아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토탈이라는 값을 18번 라인에서 출력을 해주고 20번 라인 리턴 0 하고 프로그램을 마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배열의 이름을 전달하고 포인터 변수로 받는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인덱스 비어있는 형태는 포인터 변수를 변형해서 쓴 형태이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앞쪽에서 오늘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풀면서 좀 힘들게 또 좀 길게 공부를 했는데요. 네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14-3번 예제까지 어, 보면서 오늘 8주차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 내내 공지를 계속 했던 것처럼 여러분 다음 주에는 9주차에는 중간고사 대체로 레포트를 처리하는 기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인데 어, 네, 여러분들이 뭐 금요일 날 이 동영상을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금 금요일 날 정도에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인데 월요일 날 제가 레포트를 공지를 하려고 합니다. 월요일 날 공지를 해주고 여러분 그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 레포트를 처리하는 일들 어, 일요일 저녁까지, 일요일 자정까지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되면 마감을 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네, 다음 주 한 주는 중간고사 레포트 처리하는 기간으로 수업은 별도로 동영상을 올리지 않을 거고요. 레포트 처리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중간고사 잘 보시고 10주 차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네, 따로 뭐 이렇게 과제를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수업 내용들을 요약해서 올려주시면 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